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데는 당연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는 정작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 강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담긴 책, 내 안의 강점 발견법,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 책에는 여러 가지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요. 구본형 저자분과 그리고 함께한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책입니다. 생애 분석을 통한 강점 발견, 산맥 타기, 또 가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DNA 코드 발견, 욕망을 분석하는 방법, 몰입 경험을 통한 방법, 피드백 분석, 내면 탐험,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애 분석을 통한 산맥 타기 방법 같이 볼게요.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의 저자, 문효한 저자분의 방법입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주기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침체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바로 인생이라는 조언입니다. 방법은요, 연도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거 경험에 마이너스 7점에서 7점까지 그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삶의 봉우리와 골짜기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산맥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안에 내적인 욕구를 볼 수도 있고 과거의 고통과 불행을 바라봄으로써 결국 이러한 어려움도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낙관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 주기를 산맥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나의 느낌과 영향 그리고 강점들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작업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문효한 저자분의 이 글 중에서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평범한 재능이라고 해도 몇 가지 재능을 합치고 분야를 잘 정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글쓰기 재능은 재주가 있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평범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비교 범위를 나로 국한하면 다르다. 즉, 글쓰기는 내가 지닌 재능 중에 뛰어난 재능이다. 또한 나는 다른 욕구보다 남을 격려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열정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격려 욕구 역시 작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라는 내 전문성에 이러한 욕구의 강점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발휘된다. 얼마 전에 김민식 PD님 책에서도 나온 부분하고 비슷하죠. PD로서의 연출론을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트콤 PD이면서 동시 통역사 자격을 버무려가지고 놀듯이 영어 공부하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이런 책으로 호응을 일으킨 부분. 그러니까 뛰어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가진 그런 재능들이 평범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나만의 강점과 특성, 그리고 나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하고 버무려서 어떤 분야를 잘 정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만이, 본인만이 가진 경험과 강점, 특징들을 잘 통합하고 버무려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기회들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점 발견법.
가족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DNA 코드 발견법이라는 방법인데요.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 기질적인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부모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내가 꼭 닮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단서, 타고난 특징들을 알아가는데 부모님의 유전적인 기질적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는 가족의 기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골라내고 거기서 나와 유사한 장면을 고르고 둘 사이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강점을 확인하는 작업. 심층 면담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부모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질문.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 어렸을 때 이루고 싶었던 것, 젊었을 때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라는 원인 질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왜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지, 왜 거주지를 이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질에 관한 질문. 어떤 기질 성격이라고 생각하는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롤모델은 누구였는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칭찬을 들어오셨는지.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간간히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귀 기울여서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부모님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본 적, 또 관심을 가져본 적이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제안한 저자분도 그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정말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시절의 정보 얻기. 부모가 기억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확인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수한 재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학습이나 환경을 통해서 보완된 능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특히 3살에서 7살 때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뇌 발달에서 시냅스 연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기억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그 경험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아이들에 대한 단서들을 잘 발견하고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타고난 부분, 인상적인 경험이나 아이의 기질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기록해둬서 아이들이 컸을 때 잘 전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이 방법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점 발견법 중에 몰입 경험 분석.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일에 내가 있다.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이라는 책에서 플로우라는 단어, 어떤 일에도 관심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진 상태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을 자다가도 그 일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돈을 받지 않더라도 평생토록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상태를 플로우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플로우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잠을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은 어떤 걸까? 저는 사실 지금 플로우를 찾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경험하는 어떤 좋은 유익한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평생에 걸쳐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내 안의 강점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소중한 재능, 기질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